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렇게 남욱 변호사 등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불법 자금을 8억 4,700 받은 거 아니냐. 그 혐의로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죠. 그런데 어제 저 돈을 전달하는 중간 전달자라고 돼 있는 정민용이라는 변호사가 어제 김용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 전달 과정은 크게 이러합니다. 남욱 변호사에서 출발해서 남욱 변호사의 측근 이모 씨가 정민용 변호사한테 돈을 토스하고 정민용 변호사는 그 돈을 유동규에게 토스해서 유동규가 최종 김용에게 전달한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자, 유동규 씨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동규 씨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 자기가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만약에 안 받았으면 제가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밝혀서 제가 늘어난 거지 제가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돈 줬는 거를 내가 딱 정해놓고 난 다음에 써놓는다는 거는 나중에 고발하거나 이런 걸 따라 염두에 두고 하는 건데 그 당시에 감춰주면 감춰줬지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유동규 씨는 이제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민용 씨가 어제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보시죠. 2021년 4월 말에 남욱 변호사의 측근 이모 씨가 남욱 사무실에서 어제 저 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정민용 변호사에게 1억 원이 든 박스가 이제 쇼핑백에 담겨 있는데 그거를 줬답니다. 뭐라고 하면서 약입니다. 약 드세요. 정민용 변호사가 저 돈을 받고 하루인가 이틀인가 있다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사무실 있잖아요. 유원 홀딩스 그 사무실에 정민용이 가서 역시 마찬가지로 저기요 약 가져왔습니다. 약 드세요. 라고 하면서 저 돈을 1억을 저렇게 전달했다. 근데 디테일해요. 유동규에게 전달될 때 저 박스에 1억이 들어가져 있었는데 그 박스를 그냥 주면 안 되니 한약 쇼핑백에 담아서 1억 원을 전달했다. 김수경 교수님, 이 정도면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너무나 진술이 구체적이죠. 네. 사실 뇌물 사건 같은 경우는 다 아시지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진이라던가 이런 게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 뇌물을 준 사람이라던가 이런 증인들의 증언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지가 굉장히 관건이 되거든요. 지금 아주 자세하게 돈은 골판지 박스에 넣어졌고 그거를 한약방의 어떤 쇼핑백에 넣은 다음에 약 가져왔다고 얘기했고 좀 있다가 유동규 씨가 용희 형이 곧 올 거야라고 얘기를 했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남욱, 정민용, 유동규가 한 자리에서 우리 소설을 쓰자 그래가지고 소설을 쓴 다음에 셋이서 달달달달 외우자 그래서 똑같이 얘기하자라고 해서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각자 진술을 한 건데 이 진술이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굉장한 신빙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김용 측에서는 그 1억 원을 받으러 김용이 들어간 것까지 봤고 김용이 그 방을 떠난 뒤에 보니까 1억 원이 없어졌더라. 그래서 네. 1억 원을 가져갔다고 생각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김용 측은 얘기죠. 내가 가져가는 걸 직접 보진 않은 거잖아? 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는데 아니 정민용 변호사가 김용 스토커도 아니고 아하. 일일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듯이 CCTV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상식적인 선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김용 측은 부정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김수경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전 그 그래픽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 1억 원을 받아서 정민용 씨가 이제 유동규 사무실에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유동규 씨가 이제 용희 형이 올 거다. 김용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김용 부원장이 왔고 한 5분, 10분 정도 유원 홀딩스 사무실에 머물렀고 좀 디테일해요. 파란색 사파리를 외투를 김용이 당시에 착용하고 있었고 10분 있다가 갔는데 김용 씨가 근데 어찌된 일인지 그 1억 원이 든 쇼핑백이 없어졌더라.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2021년 6월 달로 넘어가 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정민용 씨가 어제 법정에서 한 얘기인데 남욱 측근 이모 씨가 2021년 6월 초에 정민용 씨의 자택 지하 주차장을 왔어요. 저 이모 씨가.
그래서 정민용에게 5억 원이 든 가방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민용은 저 5억 원을 든 가방을 전달받고 정민용과 저 이모 씨가 저 정민용 씨의 자택 근처 어딘가 편의점에서 함께 음료수를 마셨다. 그리고 정민용은 저 5억 원이 든 가방을 이모 씨로부터 전달받고 그 5억 원을 나땡땡이라는 스포츠 가방 그 백팩에 옮겨 담았다라고까지 정민용 씨가 얘기합니다. 검찰이 재판에서 저 6월 달에 저 편의점 결제 내용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민용 씨, 편의점에서 이거 결제한 거 있는데 그때 저거 이모 씨랑 저 만나서 그 같이 뭐 사서 한 그 결제 내용 맞습니까? 정민용 씨 답하길 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구자룡 변호사님, 저 정민용 씨가 저런 얘기들을 다 지어서 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지어서 할 수가 없죠. 예. 도저히 할 수가 없고 혼자서 지어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유동규 씨, 이모 씨, 남욱 씨 다 진술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이 진술은 앞뒤로 4명 이상의 진술과 CCTV 기록과 카드 결제 기록과 매칭이 된 겁니다. 그래서 뇌물죄 사건 통상적인 경우보다 이거는 굉장히 증거가 많은 경우고 그 내용이 증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까지 계속 뒤따라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뇌물죄는 은밀성이 그 본질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물적 증거가 없고 금융거래 증거가 없을 때 어떻게 유죄를 인정하는가에 대한 판례가 형성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줬다고 하는 사람이 자신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증언을 하는 거 그리고 과연 자기도 처벌되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상대방을 음해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걸 중점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지금 전부 다 이 뇌물죄가 불거지면서 검찰도 모르는 내용을 서로 각자 진술했는데 매칭이 딱 됐잖아요. 다 증뢰죄로 처벌이 되는데 그걸 감수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도 없고 그러면 김용을 음해할 이유가 있는가? 없어요. 근데 카드 결제 기록이나 CCTV 기록을 내가 지금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진술을 해놓으면 남들이 뭐 초능력으로 알아채가지고 각자 진술했는데 매칭되게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 돈을 만드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 건설사에 업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가 실제로 있어요. 회사 대 회사대의 계약서가 이모 씨나 남욱 씨나 이렇게 한 명이 움직일 수 있는 내용도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자금 흐름이 객관적인 증거하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 통상의 뇌물죄보다 굉장히 증거가 많은 사건이고 그 증거가 공판 과정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로서 우리한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정민용 씨가요. 그 전에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이 방송 좀 이 흐름을 쫓아가신다는 의미에서 그 돈 전달 과정 아까 쭉 그래픽이 있죠, 우리 사람이 이렇게 거쳐간 거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이 과정은 큰 틀은 과정이 이러한 겁니다. 지금 아까 뭐 이모 씨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남욱 씨가 처음에 이제 돈을 마련을 했는데 남욱 씨가 뭐 자기 측근 이모 씨와 함께 이제 돈을 마련을 했고 그 돈이 정민용 지금 어제 법정에서 증인으로 얘기했다는 사람 정민용 씨를 거쳐서 유동규 씨를 거쳐서 김용에게 전달된 거 아니냐 이 큰 흐름 속에서 어제 저기 정민용 씨가 법정에서 얘기한 거고 저 정민용 씨가 뭐 유동규한테 전달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증언이 쭉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명품 상자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2021년 아까 그 5억은 6월 초, 2021년 지금은 6월 말 얘기입니다. 정민용 변호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1억 원을 또 전달을 합니다. 선물입니다 하면서 줬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조금 디테일해요. 정민용 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때 저 1억 원을 남욱 사무실 금고에서 가져왔다. 근데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내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서 직접 그 금고문 열어가지고 1억 원을 가져와서 유동규에다 전달했다 뭐 이런 건데 그 이후에 또 이어집니다. 그 1억 원은 박스에 담겨지지가 않고 그냥 쇼핑백에 1억 원이 있어서 이렇게 그냥 유동규한테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발렌 땡땡 명품 신발 박스에 그걸 내가 담아서 근데 또 그 박스채 주면 또 좀 이상할 것 같아서 발렌 땡땡 브랜드의 쇼핑백에 그 신발 박스를 넣어서 유동규에게 전달했다. 뭐 이런 겁니다. 글쎄요. 조정원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뭐 너무 구체적이어서 뭐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두 가지가 좀 굉장히 그 인상적이었습니다. 너무 구체적이라는 거. 그다음에 아까 하나의 그래프에서
남욱 측에서 이모 씨, 정민용, 유동규, 김용 이렇게 체인으로 됐는데 김용 다음은 누굴까?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김용 부원장이 정치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 이 과정에서 내가 좀 집에 매덕 갖다 줘야겠다 하고 받은 건지 아니면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현금이다라고 받은 건지 이 고리만 밝혀지면 이 스토리는 끝난다.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는데요. 경제학에서 돈이란 말을 할 때 좀 꺼림직하면 유동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동성.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 맞아요. 그러지 많이 않습니까? 하죠. 예. 근데 저렇게 대장동 투기하시는 분들 이걸 약이라고 부르는군요. 선물이라 이렇게 부르시고. 아하.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나 돈 받은 적 없다 그러셨잖아요. 돈 받은 적 없나 보다. 이제 약 받고 선물 받았기 때문에 돈 받은 적은 없나 보다.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고요. 이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이제 밝혀진 건 과연 김용 부원장이 이걸 개인 착복용으로 한 건지 아니면 이제 김용 부원장이 모시고 있었던 이재명 지사에게 필요해서 이 돈을 마련한 건지 이것만 밝히면 되는 게 아닌가. 예. 뭐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민용 씨가 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오늘 기사를 보면서 기사를 여러 번 좀 되짚어봤습니다. 뭐 이 내용들이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 제가 또 잘 전달을 해드려야 되니까 하여튼 잘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